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4에서 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을 알아보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발달 선별 검사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발달 선별 검사는 4에서 5개월용과 6에서 7개월용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6에서 7개월용을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제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은 시기로 설명드리는 시기는 첫 번째는 아이 예방접종 시기에 맞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 검진이 가능한 시기 중에 가장 늦게 받으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는 간혹 너무 빨리 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괜히 발달이 늦다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나는 경우도 정말 간혹 있어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발달을 하고 검사를 받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되고 그리고 병원이 예약이 돼야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현실에 맞춰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달 검사를 알아보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른둥이 아이들 있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따지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원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교정 연령으로 발달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는 KDST라고 부르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병원에서 비싼 돈 주고 하는 검사들과 다르게 엄마 아빠가 직접 체크하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정밀검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문 평가자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관적으로 점수에 연연해서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 문진표를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잘 모르는 항목들은 아이에게 시켜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먼저 체크해 보시고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달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질병을 진단을 내리기 위한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앞선지 이런 순위를 매기는 검사도 아닙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선별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더 챙겨줘야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시기 아이들의 발달의 특징을 알아보고 문진표를 간단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발달들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지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6, 7개월까지 아이들은 대근육에 어떤 발달을 보이냐면요, 2, 3개월부터는 신생아들에게서 보이는 원시 반사들 같은 게 사라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대칭 긴장목 반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고개를 돌리면 그 고개가 바라보는 쪽 방향의 팔다리는 뻗고 반대쪽은 구부리게 되는 약간 펜싱을 하는 자세처럼 나오는 반사예요. 그게 소실되기 때문에 아이가 고개를 움직이면서도 손을 가운데로 모으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눌 수 있게 되고 시야가 양쪽 180도가 돼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우리 아이는 자기가 보는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누워있는 자세에서 탈출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뒤집기도 하고 되짚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앉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7개월 이후가 되면 잘 앉아있게 됩니다. 이제 대근육 운동 문진표인데요. 발달 선별 검사의 문진표들은 1번부터 뒷번호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질문은 뒤집는다 인데, 3번은 이제 자기 발을 잡고 논다. 그리고 4번부터는 앉아서 놀 수 있는지, 앞으로 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통 한 6, 7개월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발달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8번으로 되면 이제 네발기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시기의 아이들이 대근육 발달에서 보이는 특징을 생각하시면 이 질문들이 왜 있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기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은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느냐? 신생아 검진 때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back to sleep, tummy to play, 이 내용을 지키셔야 됩니다. 즉, 놀 때는 엎드려 놀리라는 건데요. 아이들은 누워만 있게 되면 엎드려서 노는 아이들보다 뒤집기 하는 시기도 더 늦은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놀 때 엎드려야 뒤통수가 평평해지는 사두증 예방하기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언제부터 엎드려서 놀게 할 수 있냐? 우리 아이들은 신생아 때부터 엎드려서 놀게 할 수 있거든요. 신생아도 숨쉬기 힘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바로 바닥에 엎드리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엄마 품속에서 무릎이나 팔 위에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 터미타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대근육 운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이 손에 닿을랑말랑한 곳에 장난감을 놓는 겁니다. 모빌 같은 경우도 너무 높은 것보단 살짝 낮게 아이가 팔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이런 높이에 두는 것도 아이가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옆에 장난감을 두게 되면 그 장난감을 잡기 위해서 뒤집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가 결국 뒤집게 될 수도 있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아이 앞에다가 장난감을 놓게 되면 그걸 잡으러 가고 싶다가 점점 앞으로 기어갈 수 있게 되는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앉는 발달을 조금 발달시키기 위해선 이런 범보이자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아이가 앉은 자세에서 재미있을 수 있도록 장난감을 놔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저희 슈니 사진인데, 고개를 잘 가눌 수 있는 아이라면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근육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4개월이 넘어가면 아이들은 물건을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손으로 물건을 잡는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잡다가 점점 더 손끝을 이용해서 잡는 걸로 발달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4개월 때는 이 손바닥하고 손가락 제일 윗부분을 이용해서 물건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6개월이 넘어가면 점점 더 이 갈고리 모양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놀게 되고, 그걸 입으로 가져와서 이제 입으로 탐색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이 문진표를 보시게 되면요,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양손을 모아서 쥐거나 손가락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장난감을 쥐어주면 흔들기도 하고, 8번이 되면 손끝으로 물건을 잡게 되는 그런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아이가 이 6, 7개월이 될 때까지 이런 발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가장 쉬운 건 블록놀이 같은 걸 하는 거죠.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으로 잡을 수 있게 계속 해주시는 건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이 입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장난감은 아이가 삼켜서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입에 들어가지 않은 큰 사이즈의 블록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원한다고 손에 장난감을 막 쥐어주지 마시고 손에 달랑말랑한 곳에 두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근육 발달과 이 소근육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 7개월 아이들의 인지 발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 몸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이나 발을 만지는 걸 좋아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시각하고 청각 같은 게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또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징을 기억하고 문진표를 확인하시면 1번에 어떤 소리를 듣고 있다가 새로운 소리가 들리면 관심을 거기로 가는 거, 이제 청각적으로 이제 두 소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구분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굴러가는 공을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계속 쳐다본다든지 한다는 건 시각적인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거고, 이제 6번, 7번을 보시면 친숙한 어른이나 재미있는 그림책을 알아본다는 거는 시각적인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고급화된 처리를 해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발달 과업들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소리와 시각적인 자극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물건들을 구경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너무 과도한 자극은 피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 대표적인 예가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등의 전자미디어입니다. 전자미디어들은 강렬한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들이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아서 너무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돌이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전자미디어는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자극은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들이 책을 어떻게 읽어줄지 잘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림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줄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스토리를 들려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거기 그려져 있는 그림을 설명해 주시면서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걸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자, 6, 7개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은 2, 3개월이 넘어가면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6, 7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같은 모음을 2번 이상 반복하는 마마, 빠빠, 부부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억양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발달을 통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문진표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1번은 의미 없는 발성을 한다. 이건 2, 3개월이 넘으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쭉 내려가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표정이나 억양을 보고 파악을 해서 반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번에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 억양이나 말의 뜻을 이해해서 하던 행동을 멈추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건 이제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아이가 6, 7개월이 됐을 때 이런 반응을 잘 보이도록 어떻게 발달을 촉진을 시키면 좋으냐? 제일 좋은 건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책을 꼭 읽어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쭈쭈 먹을 때는 뭐 맘마 먹자, 쭈쭈 먹자 이런 얘기 해주시고, 기저귀를 갈 때는 자 이제 기저귀를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간단한 말을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또 중요한 건 아이가 표현할 때는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피드백을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맘마 라고 했을 때 맘마라고 했어? 맘마 먹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순히 언어 자극만 주는 거는 영상 매체들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여주시는 거는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 2세까지는 웬만하면은 영상 매체는 보여주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회성 발달을 보실게요. 2개월이 지나면 사회적 미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4개월 이후에는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시각이 발달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비친 자기 모습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를 캐치해서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알아보고 애착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낯가림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 저희 슌이 거울 보고 스스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을 찍어놨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정말 귀엽습니다. 자, 이 특징들을 가지고 문제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만지고 싶어 한다는 발달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아이 이름을 부르면 듣고 쳐다본다는 것도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8번을 보시면 이게 상호작용이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짝짝꿍 놀이를 할 때 같이 짝짝꿍 놀이를 한다, 이런 발달까지도 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회성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극을 주는 게 좋으냐, 아이가 보이는 반응에 또 어른이 반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서 사회성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인데요. 이 추가 질문은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면은 정밀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발달 과업인데요. 일단 이 시기에는 한쪽 손만 주로 사용하는 아이들은 정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신경계 이상이나 아니면 뼈나 근육의 이상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추가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진표를 작성을 하시면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발달 선별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문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위에 거를 보시면 영역별로 점수를 총합을 내게 돼 있어요. 이 총점을 이 가나다에 해당되는 기준을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나 이상의 점수, 이 3번의 경우는 발달이 평균 수준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고, 2번에 해당하는 가와 나 사이는 정상이긴 한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발달 촉진을 잘 해주시고 다음에 한번 다시 체크해보자 라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가보다 낮은 점수를 얻게 되면 저희가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수가 됩니다. 이 점수들을 해석할 때 저희 수학과 의사들도 참 조심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발달 선별 검사는 성적을 매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더 잘났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검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병이 있다 없다를 가릴 수 있는 진단검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아이가 점수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어떤 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다만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들으셨다면 한번 정밀검사를 받으시는 게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에서 6개월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유아 건강검진에 들어있는 내용이 가장 의학적으로 맞는 내용이고 또 우리 아이를 기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빠들도 이 문진표 작성할 때 함께 참여를 하시고, 가능하면 진료 볼 때도 함께 참석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엄마 아빠가 함께 보시고 우리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설해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